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법원 경매는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중화로 인해서 인기 높은 아파트들은요, 높은 경쟁률, 그리고 높은 낙찰가라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법원 경매 정말 해야 하나? 이렇게 높이 낙찰받을 바에는 경매를 과연 해야 하나? 이런 아마 회의감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온비드 공매 중에 신탁 공매라는 매각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신탁 공매를 통해서요, 시세보다 1억 이상 싸게 낙찰받았던 사례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요, 신탁 공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공매란요, 우리가 부동산 담보대출 받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죠. 그런데 이 신탁 공매는, 신탁 대출은요, 내가 담보대출 받으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주택의 경우, 뭐 다가구나 원룸 고시원 같은 경우에 방 개수대로 대출 한도에서 방공제를 해야 됩니다. 서울의 경우는 3,7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방이 여러 개인 경우는 대출 한도가 매우 제한되죠. 깎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탁 대출을 받게 되면 이런 방공제가 없게 되거나 또는 소득이나 신용 등급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에서 또 대출 받고자 원할 때 신탁 대출은 보다 부드럽게 그런 것들을 완화해서 적용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에 신탁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간단한 용어를 설명드리면요, 위탁자라고 해서 부동산을 신탁회사로 맡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출 채무자를 말하는 겁니다. 위탁자라고 하죠. 그리고 수탁자, 신탁을 위임받은 신탁회사입니다. 그리고 우선수익자는요, 대출을 실행한 채권자. 그래서 3자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출을 신청한 본인과 또 대출을 실행해주는 은행, 우선수익자가 되겠죠. 우선수익자인 은행과 대출을 받게 되는 채무자 사이에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는 회사, 바로 신탁회사, 수탁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근저당이 설정된 은행에 대출 이자나 원금 상환 못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근저당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죠. 그런데 신탁 대출을 받았을 때는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시켜 준다 그랬죠. 이자나 원금 상환 못하게 되면 경매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자산관리공사에 위임을 해서 신탁 공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로 낙찰이 되면요, 그 매각 처분대금 갖고 우선수익자에게도 배분을 해줄 거고요, 또 임차인, 각종 이런 채권자들에게 배분을 해주게 되고요. 국내에는 11개 신탁회사가 있죠. 이 신탁공매 부동산에는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법원 경매나 온비동매 압류재산에는 근린생활시설 취득할 때 건물번에 10%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그랬죠.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신탁공매에 대해서는요, 바로 부가가치세 발생한다는 점, 이거 유의하시고요. 또 하나, 지금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법원 경매와 온비동매 압류 재산은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죠. 하지만 온비드 공매 중 신탁 공매는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법원 경매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부동산 인도 명령이 신탁 공매에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점유자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점, 이것도 유의하셔야겠죠. 신탁 공매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법원 경매나 기타 압류 재산의 경우에는 감정가격부터 보통 시작을 하는데, 신탁 공매는 감정가격의 120% 또는 150% 훨씬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서부터 입찰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1회 또는 2회씩 입찰을 하고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를 입찰합니다. 신탁 회사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법원 경매에 비해서 상당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보통 1주 내지 2주 만에 반값까지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진행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게 진행되는 조차 잘 몰라요, 투자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반값까지 떨어져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겠죠. 입찰될 때는 10%씩 차감이 되고요. 입찰 보증금은 내가 입찰하는 가격의 10%를 납부하는 겁니다.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공시된 최저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는데 요점이 좀 다르죠. 네, 신탁공매 권리분석은요,
이거는 법원 경매, 온비동매 압류재산과는 달리 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회사랑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승계 취득이라고 하죠.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의 경우는 소재주의라서 말소 기준 듣기 이후 다 말소가 되죠. 여러분 지금 경매를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 이 내용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경매 기초과정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매 방식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라서 기존의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 그리고 또 임차권이 있었다면 이런 모든 권리들을 승계하면서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또는 신탁원부, 전입세der람, 공매 공고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인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확인되지 않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그 신탁회사 담당자랑 전화통화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1억 이상 싸게 낙찰받았던 남양주시 다산동 하나꿈에 그린 아파트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감정 가격은 6억 6,200이었는데요. 유찰이 38%까지 떨어졌습니다. 2억 4,900까지. 전용은 123제곱미터고요. 공급 면적은 154제곱미터, 46평이었습니다. 입주연도는 2008년도. 점유 관계 되게 중요하죠. 바로 점유자는 위탁자, 대출받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해당 물건에 대한 자세한 위치하고 정보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아파트 위치는요. 바로 여기 도농역하고 가깝게 위치해 있죠. 여기가 이제 부영그린타운이라고 해서 굉장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유명한 단지죠. 바로 쪽 아래쪽에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도농역하고도 거리가 가깝고요. 이렇게 도농역하고 거리도 좀 가까운 편이고 또 바로 단지 옆에 초등학교도 있어서 굉장히 입지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로드뷰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깔끔하고요. 주변도 이렇게 쾌적한 편이죠. 네. 보이시는 화면은요. 온비도 공매 물건 내역입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동호수 정보는 삭제했고요. 자, 보시면은 감정 가격은요. 6억 1,200이었습니다. 네, 유찰은 무려 실 2회나 됐죠. 우리자산 신탁 주식회사. 네. 자, 보시면은 항상 온비동매의 경우에는 요 공매 공고안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화면을 좀 확대해 드리면 신탁회사랑 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근저당 등은 매수인이 입찰 가격 외 별도의 금액으로 책임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거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확인하셔야겠죠. 잠시 후에 등기부등본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 보세요. 7억 9,400에 시작한 이 물건이 유찰이 무려 실 1회까지나 이렇게 유찰이 되었던 거죠. 굉장히 많이 유찰이 되죠. 네. 자,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낙찰받은 가격 플러스 근저당 금액을 포함해야 돼요. 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임차 보증금까지 플러스해야 되고 그걸 감안해서 낙찰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갭 투자의 한 형태라고 봐야겠죠. 대출 승계 투자 물건. 그죠? 자, 등기부등본 보여드리면 여기도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몇 가지 개인정보 삭제를 했고요. 자, 보시면은 국제 자산 신탁으로 신탁 등기가 됐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신탁. 이게 이제 신탁 대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국제 자산 신탁 2019년도에 우리 자산 신탁으로 이제 상호가 변경이 된 상태죠. 네. 그래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삼성생명에 의해서 경매도 들어와 있었네요. 네. 그리고 여기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그런데 보통 경매나 공매의 경우에는 여기 소유권 이전 원인을 임의 경매 또는 공매라고 표시가 되는데 신탁 공매로 낙찰받으신 분은 등기부등본에 매매라고 기입이 됩니다. 거래가액 보세요. 6억 8,659만 원으로 기입이 돼 있죠. 그죠? 자,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보면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4억 1,160만 원으로 하는 삼성생명보험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단 말이죠. 이 신탁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면 삼성생명 근저당을 인수하고 낙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 가격 쓰실 때 시세조사에서 4억 1,16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낮춘 상태에서 낙찰받아야겠죠. 그래서
낙찰 시세가는 이따가 제가 시세 대략 보여드리겠지만 한 8억 전후 하거든요. 그러면 약 4억 정도면 낙찰을 4억 아래에서는 받아야겠죠. 한 3억 5천 아래로. 그래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감정 가격이 7억 9천 거의 8억 정도 시세 정도 하는데 만약에 7억까지 떨어졌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싸? 7억 1,400에 낙찰 받는다? 근데 4억을 인수한다? 그러면 11억 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낙찰 정보 보시면요. 보이시는 것처럼 경쟁률 많이 안 들어오죠. 2명밖에 안 들어와서 2억 7,499만 원에 이렇게 낙찰을 받은 거죠. 네. 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낙찰 2억 7,499만 원에 받았죠? 여기다가 플러스 뭘 해야 되죠? 바로 근저당 인수금액 4억 1,160만 원을 해야겠죠. 그래서 총 매수 가격이 6억 8,659만 원이 되는 겁니다. 신탁공매는 이런 근저당을 인수하고 또 임차권도 인수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확인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유관계는 위탁자, 소유자, 원소유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을 인수하는 건 없었죠. 그래서 6억 8,600만 원이 바로 매수하는 가격이 되는 거죠. 현재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한 8억에서 8억 5천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가 기준에서 1억 이상 싸게 낙찰 받았다. 이런 정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탁공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네이버 카페 박철호 경매 아카데미 오시면 신탁공매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도 보실 수 있고요. 또 11월 중에는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신탁공매에 투자하는 방법에 관한 온라인 강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지될 테니까요. 잘 참고하셨다가 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릴 거고요. 또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부동산 경매 전문 채널 박철호의 경매TV 앞으로도 많은 시청, 성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